1957년 말라가의 젊은 화가들이 봉고차를 몰고 프랑스 남부에 살고 있던 피카소를 방문했을 때 피카소가 고향에서 온 그들을 행복하게 맞이하며 화가들 모두에게 자신의 작품 한 점씩 선물을 주고 50만 프랑의 현금과 파리의 전시회 추천서를 써주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 니키의 가이드 장화영입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는 지중해를 면한 유럽에서도 가장 쾌적한 기후적 조건을 가진 연중 최고 일수의 맑고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를 면한 도시입니다. 이 말라가에서 1881년 10월 25일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또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으로도 손꼽히는 화가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가 태어났습니다. 피카소는 1891년 스페인 북부로 이사를 갈 때까지 꼬박 만 10년을 이곳 말라가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10년 동안의 말라가에서의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입체주의의 대가 피카소의 작품들에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카소의 비둘기, 투우, 그리고 파란색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 3가지의 요소들이 피카소와 말라가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나이 72세에 두 번째 부인 제클린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에게 6개월간의 구애를 하는데 장미꽃을 들고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그녀의 집 벽에 자신만의 사랑의 표식으로 비둘기를 그려 넣었었습니다. 피카소는 비둘기를 사랑의 표식으로도 평화의 상징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피카소에게 비둘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피카소가 태어난 말라가의 피카소 생가 집 앞 광장 메르세드 광장에는 피카소의 동상이 광장을 지그시 바라보며 스케치를 하려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피카소는 사망하기 몇 년 전에 마지막 부인인 제클린에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장은 바로 피카소의 유년 시절 자신의 놀이터였던 곳입니다. 피카소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아침에 이곳에 오시면 인적 드문 광장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비둘기 떼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피카소는 첫 발걸음을 띄었고 오랜 시간 이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의 평생 친구와 같았던 비둘기들과 뛰어놀았고 자연스럽게 비둘기를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카소 생가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피카소가 걸음마를 연습하고 아버지 호세가 그림을 그렸던 응접실에서도 메르세드 광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방 중앙에는 아버지 호세가 그린 8마리의 비둘기 그림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호세는 전서구에 심취해 있었던 분으로 비둘기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 호세가 당연히 비둘기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이죠. 피카소 생가 안에는 아버지 호세가 그린 또 다른 비둘기 그림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가이자 미술 교사였던 아버지 호세는 피카소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는데 죽은 비둘기를 놓고 세부적 묘사를 하도록 오랜 동안 연습을 시키기도 했었죠. 이렇게 비둘기는 피카소에게 유년 시절에 절친했던 친구이자 그림 연습의 대상이었던 존재이며 취미로 보살피는 애정을 나눈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그의 그림 인생의 동반자처럼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대상인 것이죠.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두 번째 유화 그림입니다. 1889년 8월 아버지와 함께 말라게타에 있는 투우장을 방문하고 나서 그린 그림입니다. 말라가의 8월은 축제의 달이고 이 축제 때에는 흥겨운 플라멩코 음악과 춤과 함께 말라게타의 투우장에서는 스페인 최고의 투우사들이 경기를 펼치는 때입니다.
1889년 여름 말라가 축제 때 펼쳐진 투 경기를 아버지와 함께 관람하고 나서 그린 그림인 것이죠. 피카소의 아버지 호세는 스페인 남부 특유의 문화 요소인 투우와 플라멩코에 열광했던 인물로 투우사들과도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어린 피카소도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투우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곧 자신의 정서적 뿌리처럼 느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피카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첫 투우 경기 관람 이후로 그는 투우에 광적으로 매료되어 순수하게 투우 경기를 표현한 그림이나 도자기도 많이 만들었지만 야만성이나 비인간성을 표현할 때도 투우소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림 연습의 대상이 되었던 죽음 비둘기와 더불어 삶과 죽음의 투쟁인 투우 경기를 통해 죽음을 탐구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투우소는 그가 스페인을 떠난 이후 말라가를 그리워하며 만들어낸 피카소의 또 다른 상징처럼 표현됐었던 대상인 것이죠. 피카소는 스스로 청색이야말로 색 중의 색이다 라며 평생 사랑했었던 색은 청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그의 책상에 남겨져 있었던 미처 주문하지 못한 물감 주문서에는 셀룰리안 블루가 있었죠. 죽기 직전까지 꾸준히 사용했었던 청색, 그 청색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피카소가 가족들과 지인에게 어린 시절 말라가 해변에서 뛰어놀았던 회상을 자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장면을 피카소는 항상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론가들과 피카소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은 피카소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고향 말라가의 하늘색과 바다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피카소의 작품들을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등 색으로 구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청색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 그는 대부분의 작품을 검푸른색으로 우울하고 처절한 슬픈 모습을 많이 표현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대부분 절친했던 친구의 자살 이후에 온 우울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잠깐의 파리 생활을 했었던 피카소는 1900년 겨울부터 1901년 1월까지 친구 카를로스 까사헤마스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말라가를 방문을 했었고 두 사람은 1월 28일 헤어져서 피카소는 마드리드로 친구 카를로스 까사헤마스는 파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까사헤마스는 파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친구의 자살 당시 마드리드에 머물고 있었던 피카소는 5월이 되어서야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온 피카소는 죽은 친구 까사이마스가 사용하던 스튜디오에서 몇 개월 동안 작품만 그리는데요. 그때 당시 그렸던 작품은 아직은 경쾌하고 화려한 여러 색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술사학자 헬렌 세켈 역시 청색 시대를 그저 친구의 자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적 환경과 상황이 스페인과 달랐던 당시의 몽마르트 언덕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며 파리 생활 속에서의 가난하고 외로웠던 생활과 주변의 암울한 환경이 함께 적용하여 피카소의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죠. 피카소는 짙은 청색을 사용하여 본인의 파리 생활과 주변 상황을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피카소는 청색 시대의 그림에 대해 그때 파란색 물감이 많아서 파란색을 많이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파란색 물감은 그 어떤 물감보다 가격이 저렴했었던 색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화가가 손쉽게 살 수 있었던 물감색이 파란색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청색은 청색 시기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며 사랑의 장밋빛 시기를 지나 부와 명성을 거머쥔 이후에도 그의 작품에 톤을 달리하여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지중해 바다를 표현할 때와
자유롭고 밝은 이미지를 줄 때도 사용이 되었으며 강인한 투호소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라가는 단순히 피카소가 태어난 곳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장 순수하며 행복했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안겨준 곳이자 그 추억은 피카소가 평생 동안 가슴에 묻고 기억하며 수많은 작품으로 표현하며 쏟아낸 염원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피카소에게 비둘기, 투우, 그리고 파란색은 말라가에서의 추억이었습니다. 피카소가 열망했던 대로 말라가에는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세워졌고 또 그가 태어난 집도 그를 기리기 위해 다시금 꾸며졌습니다. 말라가에 오시면 피카소의 발자취를 더욱 꼼꼼히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피카소 생가에 전시된 물건들의 소중한 의미들, 피카소의 추억 속에 평생 남겨져 있었던 장소들을 찾아보며 오감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말라가를 안내해 드리려고 제가 대기 중입니다. 이상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말라가 피카소 미술관 인증 가이드 니키였습니다.